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또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이 영상은 아마 일요일 날 아침에 올라갈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정책학을 아마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 시작한 내용이 어떠셨나요? 여태까지 행정학 기초이론 하다가 정책학 딱 들어오면 좀 처음에는 이 행정학은 단원을 갈아탈 때 그 난감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학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정책학이 정말 행정학의 가장 꽃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걸 누가 주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익히는 과정들이 좀 재미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입니다. 자, 정책학 기초 맨 들어가면 여러 학자들이 정책에 대한 정의를 하죠. 그래서 드로라는 학자도 정의를 하고요. 아시겠지만. 드로라는 학자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이스턴이라는 학자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정책학의 아버님은 사실은 라스웰입니다. 라스웰도 정의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선지로 고른 1번 선지는 바로 여기 드로에 대한 내용이 아니 이스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턴은 정책을 투입에 대한 산출이라고 표현을 했죠. 가치를 국가가 배분하기 때문에 권위적 배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서 정해요. 누구에게 배분할지, 어떤 일들을 진행할지, 사회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 이걸 정책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스턴이 정의했었던 요 내용 가지고요. 선지를 한번 골라봤고요. 그 다음, 정책학 중요한 건 연구죠. 정책학 연구는 사실 가치지향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정책학 연구는 행태주의 시기에는 그닥 발달하지 못했어요. 실행정학 시기에 발달을 했죠. 하지만 가치지향적인 연구라고 해서 과학적인 그런 실증적인 연구는 전혀 안 하느냐? 아닙니다. 규범적인 연구도 하고요. 실증적인 연구 두 개를 다 해서 사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처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정책학의 아버님이 바로 라스웰, Policy Orientation,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을 1951년에 발표를 하는데 이때 라스웰이 정책학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의의, 특징 이런 거 쭉 설명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 사람이 연구를 할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증적 지식과 실증적 지식과 가치적 지식, 우리가 얘기하는 규범적 지식,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책 과정에는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 이게 실증적 지식,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범적 지식. 그래서 요거 가지고 선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정책 과정에 대한 처방적, 규범적, 가치 지향적인 접근 방법, 요거 중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책학이란 연구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닥 1950년대 행태주의의 위세에 밀려서 발달을 못하고 있다가 세계 후기 행태주의가 등장했던 요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60년대 말 이스턴의 정치학의 새로운 혁명으로서 후기 행태주의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면서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적절해야 되고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가치 지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후기 행태주의랑 같이 지금 이 정책학이라는 연구가 진행됐다라는 얘기들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 60년대 라스웰의 정책 속성, 드로의 정책학 패러다임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발표가 되면서 정책학 연구가 본격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학 연구를 이들이 진행하기 전에도요. 정책결정 요인론 기억하시죠? 정치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게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밀고 왔어요, 지금. 정책을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책을 종속 변수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헷갈린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니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을 종속 변수라고 봤을 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이론이 정책 결정 요인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 연구는 정치학자들 키나 로카드, 그 다음 경제학자들 페브리칸트 플레이저 이들에 의해서 연구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1963년에 이루어진 교수인가 로빈슨의 연구입니다. 경제적 자원 모형이죠. 이 경제적 자원 모형을 통해서 조슨과 로빈슨이 뭘 설명했느냐? 경제적 자원 모형에서 사회 경제적인 변수가
실제 정치 체제와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정치 체제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허위 변수입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변수가 정치 체제보다 훨씬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현재 6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피카노드와 매크론 모델도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슨 로빈슨 모델이 워낙 자주 설명이 되기 때문에 요거까지 내용들을 봐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7번에 정책 목표 나와 있습니다. 정책 목표는 네, 아시겠지만 정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어떤 상태, 그죠? 미래의 상태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정책 목표 여기다가 빈칸을 쳤고요. 그 다음 정책 수단입니다. 정책 수단은 정책의 실질적 내용입니다. 그죠? 실질적 내용이고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구성 요소고 정책의 목표 달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제가 여기 가지고 지금 문제 몇 번인가요? 문제 8번, 그죠? 구성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바로 살라몬입니다. 살라몬은 강제성과 직접성 가지고 정책 수단을 분류했는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제가 기본서 수업할 때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두 개의 표 위치가 잘못 들어갔어요. 표는 잘 돼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표가 빨리 할게요. 이 표가 위로 가야 되고요. 이게 지금 강제성 요인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직접성 요인으로 정리한 표예요.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의 위치가 잘못 들어갔어요. 이 표하고 이 표 이렇게 위치를 바꾸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강제성 읽어가면서 갈게요. 강제성이 높은 정책 수단. 제가 직접성부터 먼저 분류를 했군요. 직접성이 높은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정보 제공, 공기업, 정보 소비, 직접 대출, 정제적 규제,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접성이 높은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성이 높은 수단에 제가 빈칸을 현재 세 군데에 쳐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공기업에 쳐놨고요. 그 다음 직접 대출 쳐놨고요. 경제적 규제 3개 쳐놨습니다.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직접성이 아니라 강제성이 높은 수단 얘기했죠? 강제성이 높은 수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두 개의 규제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9번하고 10번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 봤고요. 자, 11번부터 로이 얘기입니다. 자, 로이에 대한 얘기 살로몬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 로이 얘기 해볼게요. 로이는 여기서부터 있죠. 로이는 일단 연구가 1964년에 시작된 연구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2년도에 구성정책을 추가하는 연구의 흐름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64년 연구를 일단 기본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로이가 설명했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가볼게요. 로이는 정책의 유형에 따라서 정책의 과정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행사하는 일종의 강제력이 적용 대상이 누구냐? 적용 방법이 무엇이냐? 요거에 따라 분배 정책, 구성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다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 때문에 안 보이시죠? 또 이렇게 지금 체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 11번 문제 출제했고요. 자, 12번 분배 정책. 제가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개별적 행위에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편익을 특정한 집단에게 나누어 주는 정책으로 사회 전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되는 정책. 그래서 강제력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우리가 이걸 현재 분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간접적이라고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이 정책, 로이의 분배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거? 포크 배럴, 그 다음 로그 롤링. 자,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지금 보시는 분배 정책의 성격을 설명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로이의 재분배 정책 한번 가볼까요? 재분배 정책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 기득권층이 부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인 기득권의 반발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엘리트가 욕을 먹을 각오로 하지 않으면 이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고 했죠. 기득권의 반발이 너무 커서 집행이 어려우니까 주로 엘리트가 자기들 강제력에 기반해서 주도적 집행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이요. 로이의 정책 분류, 규제 정책도 있고 구성 정책도 있습니다. 다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이 한계점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각 정책을 분류하는 기준이 논리적, 연역적으로 도출된 분류 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분류가 상호 배타적이지 못하다. 요건 제가 충분히 내용 설명드렸던 거 알고 계시죠? 자, 기본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가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선지를 다 보고 싶고요. 기본서에 그럴 만한 선지들을 아주 가지고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복습 스터디에서는 정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놓칠 만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로이까지 할게요. 내일 리플리, 프랭클린, 알몬드, 파웰 하고요. 그 다음 정책과정 참여자 모델까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말이지만 힘내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 힘내서 공부하고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